봅시다. 다음은 유서입니다. 유서. 이게 지문이 좀 되죠. 얘네들은 여러분들 읽으면서 간단하게 조금 메모나 정리 같은 걸 해놔도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문단에 좀 정보가 많고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문단별로 사실은 연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냥 한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자, 볼게요.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서는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자, 고금의 서적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냥 온 책들을 다 모아서 뭐 하는 거야? 정리해 놓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유서는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서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배열할 뿐 비교하거나 해석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짜집기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인용들인 거지. 맞죠? 자, 그래서 해석을 가하지 않았던 게 기존의 유서입니다. 자, 근데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그 다음에 특정 주제를 다루는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편찬 방식에 따라서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서 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왕조 초기에 하려고 했던 건 뭐였어? 이 민족에서 해오던 지식들을 집성하기 위해서, 모아놓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모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 그러면 왕조 초기에 어떤 느낌을 줘? 이 나라는 근본 있는 나라다. 되게 강하네 라는 느낌을 줍니다. 위험을 과시할 수 있어요. 자,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서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때?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했고요. 조선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유서를 편찬하였습니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목적도 훨씬 더 다양하고 넓었겠지. 맞죠? 자,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는데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와, 이 책 대단하지 하고 팔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보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겁니다.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 기록하여가지고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그냥 혼자 공부하려고 유서를 활용한 겁니다. 자, 이러한 유서 편찬 경향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실학자들 입장에서 유서를 당연히 어떻게 사용할까요? 실생활에 도움되게 사용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학풍이 하나의 조류로 상승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실학자들의 유서는요,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 책을 펼쳐도 현실과 맞게 펼쳐야 됩니다.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고요. 편찬 의도를 지식 제공과 확산에 두었습니다. 자, 지식 제공과 확산에 두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펼쳐서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것을 실제로 실생활에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서 지식을 재분류하고 범주화했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모으기만 한 게 아니에요. 범주를 본인이 새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든 거야. 그래서 평가를 더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평가에 뭐가 담겨있어?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었는데 글에 저자의 생각 담겼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여기 처음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유서라는 책의 종류를 딱 우리가 종류를 들었을 때 이거는 글쓴이가 왜 우리 흔히 논설문 이런 얘기 하잖아. 이건 논설문이 될 수 없어. 맞죠? 왜 글쓴이 주장이 안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 비평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서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이 보통 실생활의 이제 실용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맞죠? 과학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직접했고 증거를 세워서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준가. 자, 증거를 세워서 이론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걸 고증이라고 불렀대요. 이에 대한 의견을 뭐라고 불렀느냐? 안설. 자, 그러니까 지식 나오고요. 증거를 세워서 이론적으로 그걸 밝히고요. 그거에 따른 생각까지 적었대요. 맞죠? 자,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자,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습니다. 실학자들 중에 유연성 안 가진 사람 없어요. 실학자들 중에 개방성 안 가진 사람 없습니다. 맞죠? 실학자들 일단은 어느 나라 그 항공부터 받아들이라고 했어. 북학, 그러니까 청나라의 항공부터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공부했습니까? 서학 공부하다가 대부분 유백하거나 죽게 됐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습니다. 광범위하게 정리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게 뭐야? 실용적 생각이지. 그렇죠? 자,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서 박물관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 탐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증을 통한 탐구였겠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비문학에 자주 나오는 말이긴 한데 혹시 실증적이다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실증적이라고 하는 게 뭔데? 한자 그대로 하면 실제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실증적 연구는 뭐냐면요, 실질적인 증거를 찾아가면서 하는 연구를 실증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귀납적으로 이루어지죠. 정보 하나, 정보 하나, 정보 하나,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얻어가면서 학문을 쌓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증적 학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는요, 어디에서 관념적 사유에서 어디로 나아가 새로운 지식 축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가 있는데요. 우리 고정문학 많이 읽어봤잖아. 뭐야? 충, 효, 뭐 이런 거잖아. 맞죠? 주자학이 유교잖아. 맞죠? 유교. 자, 그래서 유교의 관념적 사유는 우리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맞지? 대신에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맞죠?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거기에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무엇을 도와줬다?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데 더 이제 촉진하고 그 다음에 확산하는데, 축적하고 확산하는데 더 도움을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학자들이 조선사회에서 편찬하는 유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다. 그렇죠? 자, 다음 나지문입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서학은요,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사용되었는데 서학을 통해서 넘어온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종교, 그다음에 이제 과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광,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 어떻게 나눌 거다. 이 사람들이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수용하는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또는 그것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얘네들의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각각 다르게 수용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자, 17세기 이수광은요, 주자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자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 서학이 들어왔으면 빨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빨리 바뀌었지. 맞죠? 자,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대한 학문들이 주류였던 그 상황에서,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서를 통해서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한국화하고 자신의 견해, 잘 해보세요. 자, 우리 이거
주제통합적 읽기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가 지문 나오고 나 지문 나오는데 가 지문에 나오는 유서의 개념이 여기 적용이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망라에서 항복화했다는 거 첫 번째. 범주화했다는 겁니다. 아까 위에 지문에서 나왔던 범주화랑 똑같은 말이야. 맞죠? 거기에 뭐까지 붙였어? 생각 붙였네. 맞죠? 그러면 누구랑 비슷해? 실학자의 행동이랑 비슷하네. 연결돼요? 다음. 이 사람 사신도 갔나봐. 그러니까 개방적이지. 맞죠? 자,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답니다. 자, 서양 관련 지식은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개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사람은 서양에서 온 학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제시했다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서학을 거부하던 사람들은 뭐였어? 그 이상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자, 그래서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서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야. 그 꼰대들이지. 맞죠? 자, 이 유교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뭐야? 아니 이 서학책 읽어봤더니 이 유교에 있는 내용이랑 뭐 온갖 짬뽕 하는데 이거 완전 틀린 거야. 라고 지금 주자학자들의 비판이 있었다는 거야. 순수한 학문이라고 할 수 없어 서학은. 자, 그래서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은 뭐야? 순수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교 아닌 게 막 섞여 있어. 그래서 비판이 있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서양 관련 지식이 중국에 들어오면 곧바로 뭐 했다? 조선에 퍼졌다. 이 말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주변에 퍼졌다 이 말이지. 이 사람 주변에. 자, 18세기 이익은요.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적으로 삼았고 기존의 학설은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무엇으로 활용했어? 지적 자원으로 활용했는데 잘 보세요. 위랑 아래랑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했다는 건 뭘로만 썼다는 걸까요? 도구로만 썼다는 겁니다. 도구로만 썼다는 거야. 그럼 뭘 도구로 썼는데? 기존 학설은 당연히 뭐겠어? 주자학. 그렇죠? 또는 주자학을 바탕으로 한 생겨난 뭐 파생적인 학문들은 뭐 있겠지. 맞죠? 자, 그런 주자학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서학을 쓰거나 그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야, 동양 사람들 우리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네도 이렇게 생각하네? 이건 진리야. 이건 뭐야?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근데 야, 우리는 자연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이 만들어냈대. 이거는 천주교적 관점이잖아. 맞지? 이거는 뭐겠어? 야, 저거 완전 이단이야. 배척. 저거 완전 이상한 소리야. 자, 그래서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그러니까 서학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로서 서학을 사용하는 거야. 저거는 완전 해괴방측한 소리야 라고. 세상에 하나님이라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왔답니다.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서요.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아까 상호 참조하는 방식 내가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야, 우리 동양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쟤네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가 뭐야? 상호 참조입니다. 맞죠? 이거를 통해서 와, 우리도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건 진리야 라고 하는 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합니다. 알겠죠? 자,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의 무엇으로 받아들였어?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했답니다. 자, 해부학이랑 생리학을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제고했답니다. 심성론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쉽게 말하면 심성론이 그거죠. 성선설, 성학설 이런 것들이 이제 심성론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해부학과 생리학을 보았대요. 자, 그래서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서 수용하였습니다. 근데 서양에서 올 때는 이게 과학으로 왔을 거 아니야? 또는 의학으로 왔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범주를 바꾼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것도 보여주면
범주를 바꿨습니다. 의학이 아니라. 자,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게 된답니다. 이제 서양에서 수학이 넘어왔는데 얘를 재구성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재구성도 했네. 범주 바꿨고 재구성도 했습니다. 유서 편찬하면서. 자, 다음 19세기 이규경입니다. 이 사람은 오주연 문장 전상고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답니다. 자, 이 사람은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대. 그는 성우서설의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분류해 놓은 거를 자기도 따라 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이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서양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겠다. 그렇죠?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나 지문에서 읽으면서 표시되는 부분들은 전부 유서의 특징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 없고, 이 사람 좀 특이합니다.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뿌리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요, 중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는 중국이야라고 생각했다. 서양에서 나온 학문인데 저거 중국에서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할 거야. 저 뿌리는 중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진보성의, 서양이 가지고 있는, 서학이 가지고 있는 진보성의 토대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맞죠?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전부 중국으로부터 뻗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서학이 진보되어 있어. 막 기차가 다니고 열차가 다니고 저기 뭐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전부 뭐라고? 원류가 중국이라고 생각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요,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탈피 안 했지, 중국이 최고니까. 맞죠? 중국 원류서를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사실 중국 원류서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 맞지? 뭐든 간에 다 중국은 자기 거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이제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점이었겠지.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거는 서양에서 온 거야 라고 하면 이질감이 너무 심한데, 중국에서 뻗어간 서양 거야 라고 하면은 받아들여지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서 매개적 방식으로 뭐 했다? 서학을 수용했다. 중간에 매개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중국이야. 그렇죠? 그러면 거부감이 덜하니까. 자, 4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외울 수 없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마다의 특징들, 그러니까 한 문장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중국, 이 정도는 딱 키워드를 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알겠죠? 자, 다음 4번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분류했나요? 했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제일 처음에 뭐라 해야 되지? 유서가 그냥 기본 유서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내용을 담아놓은 유서가 있다고 했어요. 맞죠? 일반 유서네. 일반 유서와 그 다음에 특정 주제를 다룬 유서가 있다고 했죠. 맞죠? 유형은 분류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없어요? 분류 기준과 나에서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했다며. 근데 적절성 여부를 이 글쓴이가 판단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냥 알려주기만 했어요. 맞죠? 글쓴이는 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다음 4번. 2번 선지. 가는 이제 유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였고, 나는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틀렸어요? 국가별이 틀렸습니다. 나는 전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조선 사람입니다. 맞죠? 자, 다음 3번. 가는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였고, 나는 유서 편찬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 틀렸습니다. 기원을 찾은 적은 없어요. 유서 편찬자들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나오지. 맞죠?
자 다음 4번 선지 볼게요.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였고요. 그 다음에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한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한문이 뭔데? 서하. 서하. 그렇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5번. 가는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였고 나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원인 따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다음 나는 맞는 말이죠.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 해가지고 지금 아까 책 몇 개 나왔어? 몇 개 나왔죠? 오주연저 뭐뭐지기 그 다음에 성우사설 이런 것들. 자 다음 5번 문제. A에 대한 이해로라고 되어 있는데 A는요 맨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그 중국의 유서 얘기입니다. 중국의 유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고려가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 유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볼게요. 조선에서 편찬자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맞나요? 맞죠.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자 다음 2번. 조선에서는 시구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맞죠? 아까 이 위험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1번 선지랑. 자 다음 3번.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에 의해 유서가 편찬되었다. 도 맞지. 자 다음 4번.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대규모 편찬한 유서를 통해서 왕조의 위험을 드러내었다. 이것도 앞에 있었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 뭐가 틀렸어요? 덧붙인 게 없습니다. 맞죠? 덧붙인 건 실학자들부터 나왔어요. 우리나라 실학자들. 맞죠? 자 다음 가는 실학자들이었습니다. 기억은 이익, 리은은 이규경. 사실 책 이름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쓴 거니까. 자 그래서 지식의 제공이라고 하는 가의 편찬 내부는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수용해서 만든 거였어요? 서학도 당연히 담겨있지. 맞죠? 자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서양에서 들어온 어떤 진보된 어떤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에서 편찬해가지고 한번 이제 쓸 수 있게 한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해가지고 확장해서 소개한 것에서 나타난다. 기억이 뭘 했는데 지식을 서양 지식, 수학 지식을 받아들여가지고 얘를 확장해서 소개한 거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기억 부분은 누구 부분이다. 그렇죠? 뭘로 활용했어? 지적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한 가의 방식은 기억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하게 심성론의 하위론으로 수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실학자들이 지식을 분류하고 범주화했다며 자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지. 해부학과 생리학이 의학에서 넘어왔을 텐데 뭘로 갔어? 심성론이라고 하는 건 철학입니다. 철학 맞죠? 유교적 철학. 자 그래서 심성론의 하위론으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가의 성격은 실학자의 성격은요. 이제 실학자가 쓴 책의 성격은요. 자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중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에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규경이 거에서요. 자 여기는 지금 틀린 선지 혹시 뭐가 틀렸을까요? 이규경이 사람 뭐가 최고라고 했어요? 중국이 최고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뿌리가 중국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잘 보세요. 모든 뿌리가 중국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요.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려고 서학을 활용했다고요? 아니지. 뭐라고 되어 있어? 서학의 진보성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한 거야. 맞죠? 시작이 중국이야. 자, 그래서 볼게요. 서학의 진보성은 중국이 원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사실 탐구를 중시하며 자연과학에 대해 드러낸 가의 관심은 니은에서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한 것에서 나타나는 거 맞지? 받아들였습니다. 자, 다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의 유연성과 개방성은요, 기업과 니은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받아들인 것에서 나타난다. 이거 기업, 니은 모두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받아들였어요. 알겠지? 지적 자원으로 받아들여서 기업에서는 주로 뭘로 썼느냐? 이 주자학이 정당하다는 거를 더 알리거나 또는 배제하는 이유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원조라는 것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자, 다음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강의 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부 주자학자들, 꼰대들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일부 주자학자들의 을 반박하기 위한 이수강의 말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고 보면요, 이 이수강은 어떤 사람이야? 자, 요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뭔데? 열린 태도. 맞지? 자,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일부 학자를 비판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2번 보세요. 주자학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매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라고 비판했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일부 주자학자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실증적인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게 생각해? 관념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이론들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심성론 이런 거. 이기이원론 이런 거 뭐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사실 윤리 안 했어? 윤리가 사상한 사람 없습니까? 아, 다 이거야? 그래서 윤리가 사상합니까? 이기이원론 이런 거 좀 다투잖아, 그치? 다 뭐야? 심성론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뭐 충, 효 뭐 이런 것들. 자, 다음 8번.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임원 경제지에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기 안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는 부분 봅시다.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는 19세기까지의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충 관련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발췌하고 분류했네. 유서 맞죠?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뭐였는데?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이 있었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싶었느냐?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습니다. 이거 뭘까요? 지시. 그래서 잘 보세요. 실생활에서 뭔데? 실증적입니다. 그렇죠? 실학자들의 관점이 좀 담겨있다, 그치? 자, 주자학을 기반으로라고 했으니까 주자학을 완전히 배신하진 않았어요. 맞죠? 주자학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다음 서학 중국 원류설. 다음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어 있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뭘까요? 예. 자, 실증적으로 했고 뭐 했는데 결국 이 사람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중국 최고야. 자, 그래서 중국이랑 조선 비교해봐. 우리 지금 이래. 우리 어디 따라가야 돼? 중국 따라가야 돼. 가 내용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안설을 부기했으며 제한적으로 뭘 넣기도 했어? 세간을 넣기도 했네요. 맞죠? 그래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어떤 실용적인 이제 책을 안 넣었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 개선, 우리 아까 밑줄 그었다 그쵸? 맞는 말. 현실의 문제 개선 어딨어? 삶의 조건의 개선. 자,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견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표시 안 했네. 이거. 안설 아까 뭐라고 했어? 생각이라고 했잖아. 비평, 맞죠? 자, 그래서 고증과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거 맞다, 그쵸? 자, 다음 3번.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공 유설에 비해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 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겠군이라고 되어 있죠. 지공 유설이 뭐였죠? 누가 쓴 거였지? 아, 수광이가 쓴 거네? 이 사람 뭐였어요? 열린 태도로 오만대한 거 다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맞죠? 반면에 얘는 뭐에 대해서만 적혀있어? 향초에 대해서만 적혀있어. 맞죠? 그래서 왜 우리 일반 유서랑 특정 유서로 구분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수광이 쓴 책은 뭐에 해당해? 일반 유서에 해당합니다. 얘는 뭐야? 특정 유서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전문 유서, 특정 유서가 아니라 맞는 말. 자, 다음 4번. 기존 학설이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사설에 비해서 향촌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성사설에 비해서 향촌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이 담겨 있는 거 맞지? 그렇죠? 자, 다음.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영 문장 전상구와 달리 자, 중화관념이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이 확인되겠고 맞나요? 아니죠. 중화관념에 매우 구애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이 원류라는 말이 뭔지 알면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이 되잖아. 뭐니 근데 근원이잖아. 근원. 맞죠? 이 원류라고 하는 거는 흐름의 근원지라는 뜻이죠. 자, 다음 요 앞에 독서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번에서 3번. 근데 여러분 혹시 제쌤이랑 할 때 독서로도 같이 봤어? 아, 독서로 같이 안 봤어? 알겠어. 하기 안 보여줄게요. 하루에 저 1차가 끝냈다고. 그러면 그냥 독서로 제외하고 나머지 세 지문 이렇게 봤었어요. 그랬었어? 맞아? 그러니까 다음 뭔가 이러고 있어가지고. 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즐거움이다. 자, 독서의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소통의 즐거움이 있답니다. 아, 근데 너네 독서론이 시험에 나오기는 해, 앞에서. 맞지? 독서론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 아, 서술형으로 낸다고? 와, 진짜 치사하다. 근데 쉽게 나오겠지? 아니야. 쉽게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근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좀 치사하긴 한데 좀 쉽긴 했을 거 아니야. 자, 볼게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자, 그래서 독서의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심에는 소통의 즐거움이 있대요. 독자는 독서를 통해서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자,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 행위래요. 자, 독서는 어떤 행위다?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 행위다. 그 독서로는요, 일단은 딱 처음에 우리가 주제부터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아,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소통 활동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서를 통한 소통 활동. 자, 그래서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경험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보통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독자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대요. 이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 다르므로 필자가 보여주는 세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일단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 필자를 매개로 이해하게 된다. 그 다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 등이 의 독자 요인. 자, 그 다음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고. 근데 여기 적혀있는 거 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 혹시 다 알고 있습니까? 기억나요? 중학교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너네도 서술형으로 나왔겠구나. 중학교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건 실제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그 독서론에 나오는 지문들은요 그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나 학습 활동 약간 그런 거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막 그래서 수준이 낮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게 우리의 교육 과정을 담고 있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러한 소통은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능해집니다.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 등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자,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 이게 소통 활동이라는 거야. 책 독서를 하면서 얻는. 전자의 경우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고 당연한 거. 책의 내용들과 관계 지으면 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읽고 나서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 그래서 또한 후자의 경우 책에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후자의 경우에는 독자의 경험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이런 질문들을 풍부히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답을 찾을 때 소통의 즐거움은 더 커집니다. 자, 한편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대요. 다른 독자와. 자, 그래서 책과의 소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형성되는 의미를요. 자, 개인적으로 형성되는 의미를요.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같은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의미에 해당합니다. 자, 비슷한 해석에 서로 공감하며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요. 기존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식을 조정. 도시파작한 파작한 사람도 있어요? 다 없네요? 없네. 화살이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독자는 이제 자신의 인식을 심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독서를 통해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대요. 자,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산 공유함으로써의 재생산이다. 그렇죠? 재생산. 자, 그래서 책을 읽지 않은 타인이 책과 소통하도록 돕는 것도 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1번부터 볼게요. 근데 저기 갈수록 수능이 독서를 좀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시간 좀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작년 수능 생각보다 독서를 많이 들었습니다. 밑줄긋기. 아, 내가 어제 얘기했나? 뭔가 갑자기 기시감이 들었어.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서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맞는 말 아까 나왔죠. 자, 다음 다른 독자와의 소통은 독자가 인식의 폭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이것도 나왔다. 그치? 독서 동아리 독서론. 자, 독자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책의 필자를 매개로 접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소통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렇죠? 책을 통한 소통. 자, 다음 독자의 배경 지식, 관점, 읽기 환경, 과제는 독자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주는 독자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틀렸네. 그렇지. 나눠야 됩니다. 얘네. 맞죠? 자, 그래서 독자 의미 구성에 영향을 주는 독자 요인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 따로 얘네 따로. 그렇죠. 얘네가 아니죠. 자, 다음 봅시다. 자, 다음은
이제 학생이 독서 후 작성한 글의 일부입니다. A를 바탕으로 A2를 작성한 내용,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음악 시간에 들었던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이 위대한 작품인 이유는 무엇일까? 자, 베토벤에 대한 책을 빌렸대요. 자, 이거는 뭔데? 읽기 목적입니다. 맞죠? 읽기 목적, 그 다음에 읽기 전에 가졌던 질문이다. 그치? 자, 그래서 책에서는 기악만으로 구성됐던 교향곡의 성악을 결합해서 개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곡이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거는 글 속에 있는 내용이네. 맞죠? 그러니까 의미를 내가 파악한 겁니다. 자, 다음 합창을 해설한 부분에 이어서 베토벤의 생애에 관한 부분도 읽었는데,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절망적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에 교향곡의 구성의 새로움을 보여줄 명장이 탄생했음을 알게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얻은 지식입니다. 그렇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야? 스스로 소통하는 겁니다. 혼자서. 맞죠? 자, 다음 글 쓰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나도 어떤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A와 B에서는 모두 독자 자신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나타나 있다. 맞나요? 아니죠. 자,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은 어디에 드러납니까?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다음 C와 D에는 모두 책이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틀렸어요? 여기에서 틀렸다. 그렇죠? 자, 다음 3번 A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E에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내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그치? 자, 잠깐만. 자,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는다고요? 아니지. 맞죠? 자, 다음 B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자, C에는 그에 대한 답을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틀리긴 틀렸는데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C.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거 봐봐. 뭘까요?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뭐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다고요? 아니라고? 봅시다. 다시 본문 봅시다. 이게 내가 아까 표시를 안 해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자의 경우에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후자 앞에 요 두 가지 있는데, 요 혹시 보입니까? 자,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근데 예시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전자의 경우,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명시된 내용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 뭔데요?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내용.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관계 지으면서 했느냐 아니면은 뭐야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견했느냐야. 이해돼요? 자 뒷부분에 뭘 보고 했대요 얘가? 해설 보고 했다잖아. 맞죠? 자 그래서 해설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됐다잖아. 맞죠? 이거는 뭐야? 명시된 내용을 보고 얻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답을.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관계 지음어가 아니라 명시된 내용. 자 다음 5번 볼게요. D에는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E에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내는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내가 진정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게 되었다라고 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에서 찾았어? 글 쓰는 일에서 가장 행복을 느꼈다는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자신의 경험에서 찾아내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 윗글을 읽고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은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 자, 보면은 자, 스스로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겠구나. 아니지. 왜 안 돼?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죠. 그렇죠. 타인과 상호 소통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은 내가 책과 소통하는 거야. 맞죠? 작가와 소통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이지 않은 거는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마치도록 할게요. 그 학교에서부터 진도 한 타임에 몇 개 나가요? 지금? 2개 나갈 때 한두 개?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보통 한 이틀, 그러니까 2시간 정도 해가지고 1일차를 끝내는 거야. 2시간에서 1차? 알겠습니다. 정리해봅시다.